헌재가 2015년에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 653페이지를 보면은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지금 계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 즉 대통령 기준이 200명으로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법을 모르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그 점에 대해서 하루라도 빨리 판단을 해서 총리님께서 국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12월 27일 날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 당시 국회의장은 국회법 10조에 따라서 국회의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의결 정족수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의사 정리권이라는 국회의장의 권한을 말합니다. 저 보시는 것처럼 국회 사무처가 발간한 국회법 해설에는 의장이 의사 정리권에 있다. 근데 이는 적절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의장에게 부여한 권한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의사 정리권의 예를 47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거기에 보면 본회의 의사 일정 등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47가지 내에는 의결 정족수의 결정이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다면 의사 정리권은 의사 진행과 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주어진 권한이지 의결 정족수 결정과 같은 고도의 법적, 정치적 사안을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헌법재판소에 재판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지난 6일 이와 관련해서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도에 나온 바로는 답변서에 탄핵의 국무위원 소추 기준, 즉 151명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냈기 때문에 헌재가 조속히 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멈춰 주시고요. 707 특임단장과 특수작전 항공단장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양쪽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두 분이 같이 해야 되니까. 네, 최군 특임단장입니다. 특강단장입니다. 네, 707 특임단장과 단장은 당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불시 점검 훈련을 실시하라는 임무를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몇 시에 받았어요? 11시 9분에 받았습니다. 주간? 오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무슨 내용의 지시를 받았어요? 불시 점검 훈련을 하라는 지시로 간단하게 받았고 직후에 특항단으로부터 항공기 12대가 지원될 거라는 통화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 특강단장. 예, 마찬가지로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같은 내용을 받았죠. 불시 점검을 하겠다. 그죠? 불시 훈련으로 불시 훈련. 그래서 어떤 내용을 논의했어요, 둘이? 그 훈련을 어떻게 진행할지 알아야지 항공기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훈련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특임단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당시에 훈련한 장소가 결정되지 않아서 둘이 협의해서 어떤 곳으로 훈련하겠다는 결정을 두 분이 했죠. 예, 최종적으로 항공기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지역 고려해서 평소에 훈련을 하는 경기도 광주 소재에 있는 특수전학교에서 하는 걸로 최종 협의를 했습니다. 자, 그럼 특수전 학교도 하고 삼공수여단 연병장도 같이 검토한 거 아닌가요? 최초에는 삼공수 본청에 대한 그 급속 로프 하강 훈련을 얘기를 했는데 야간에 불시 훈련으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지역에서 하는 것은 좀 위험해서 특수전학교 하는 걸로 건의를 했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임무가 떨어진 게 야간에 국회라는 것을 알았죠. 임무 항공기 출동하기 전에. 그 부분 말씀드리면 그 항공기 출동 지시는 곽정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야간 10시 30분에 비화폰으로 받았는데 목적지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약 10분 후인 40분경에 참모를 통해서 목적지가 국회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국회로 생각했을 때 국회로 출동한다고 했을 때 어떤 임무가 주어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세부 임무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저희가 그 특전사에 있는 유일한 항공 부대입니다. 기동 부대라고 할 수 있는데 신속 대응 부대를 특정 지역에 투입을 한다고 하면 해당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라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내는 것에만 좀 주안을 두고 임무 준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707 단장과 항공 단장의 얘기로는 주간에 받은 것은 불시 점검 훈련이라고 했기 때문에 최초에는 3공수 여단으로 정했다가 나중에는 특교단으로 정했고, 그다음에 임무가 돼서 국회로 간다고 했을 때도 이것이 어떤 대테러 상황이라고 생각했지, 그 지역을 어떤 특별하게 군이 가서 그 지역을 장악한다든지 그런 걸로 이해하진 않았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멈춰 주십시오. 다음 3공수 여단, 9공수 여단 나와주세요. 예, 상공수 이단장입니다. 3공수 여단은 그때 부대 활동을 보니까 12월 4일부터 3일간 여단 체육대회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후반기 여단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체육대회가 있어가지고 그 축구골대 다 장치했는데 그 훈련한다고 해서 축구골대를 치워달라고 했죠. 예, 그렇다면은 3공수 여단도 사실은 3일 야간에 계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3일간의 어떤 연간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네. 사전에 알았다면 체육대회를 취소하거나 조정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9공수 여단장. 예, 구공수 여단장입니다. 자, 저도 이제 같이 근무해서 알지만 특전사는 한 개 팀이 구성된 인원들이 각각의 특기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명이나 두 명이 빠지면 임무가 안 돼서 공수부대는 통상 대대 단위로 거의 휴가를 같이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제가 볼 때 구공수 여단 대부분이 휴가를 나간 걸로 제가 확인했는데 몇 % 인원이 휴가를 나갔습니까? 대대 전투력의 50%가 실제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비상계엄 발령되기 전날, 그러니까 12월 2일부터 한 개 대대는 일주일 동안 정기 휴가를 갖고 한 개 대대는 열흘 동안 전투 휴무를 실시했고 실제 그 병력 중에 16명은 해외 여행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이었습니다. 자,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707 특항단, 3공수, 9공수 모두 여단장들도 그때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체육대회, 그다음에 부대 대부분을 휴가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같이 계획한 사령관들까지는 책임이 있지만 군은 명령을 받고 이걸 따르게 돼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고 충직하게 수행한 이 여단장 이하 임무를 수행한 인원들이 왜 그 임무를 수행했는지를 자꾸 따지는 것이 과연 국조특위의 올바른 네, 자 신원식 장관님, 네, 잠시 밖에서 쉬었다 오셔도 괜찮습니다. 잠시 쉬었다 오십시오. 예, 괜찮습니다.